조선을 이유 없이 사랑했던 만력제라고 불리는 명나라 제13대 신종은 조선에 있어 큰 은혜를 준 인물로 크게 6가지 일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의 명나라가 5만 대군을 끌고 왔다. 둘째, 조선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자 국가 곳간을 탈탈 털어 100만 석에 이르는 쌀을 보냈다. 이 쌀이 없었으면 그대로 조선이 망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다. 셋째, 전쟁 내내 중공군 마냥 조선에 밑도 끝도 없이 지원군을 보내준다. 넷째,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명나라에서 20만 대군을 보내서 또 도와준다. 다섯째, 이순신 장군에게 반해버려 온갖 금은보화랑 관직을 내려준다. 여섯째, 전쟁이 끝나자 복구를 시키라고 황제 개인 재산인 200만 은하를 보내준다. 신종은 1563년 출생 1620년에 사망했으며 1572년 7월 윤경제의 뒤를 이어 10살의 즉위에 1620년까지 48년 동안 황위에 있었다. 신종이 사용한 연호를 따라 만력제로도 불리며 본명은 주익균이다. 선제의 유지에 따라 내각대학사 장거정이 나이 어린 신종을 대신해 정무를 맡아 정치적 안정과 문화 발전을 이뤘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하고 나서 명나라는 재정 파탄에 시달리다가 40여 년 후 멸망했다. 양국의 끈끈한 역사적 우호 관계를 설명할 때 만력제가 조선에 원병을 보내줬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나온다. 그러나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부어 조선을 구한 만력제는 역사상 최악의 암군으로 기록돼 있다. 그에 대한 별칭은 임진왜란 당시에도 조선 황제, 고려 천자였다. 수도를 버리고 도망간 선조 임금보다도 조선을 더 사랑해서 정작 자기 나라는 망하게 만든 인물이다. 만력제는 즉위 초만 해도 이런 평가를 듣던 인물이 아니었다. 만력중흥이란 칭호를 얻었던 매우 건실한 황제였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만력제는 즉위 초부터 10년간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황태후와 스승인 대학사 장거정의 도움을 받으며 명군의 자질을 드러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조원 선생도 만력제 즉위 초 조선의 사신으로 자금성에 가서 만력제를 보고 훌륭한 군주의 자질이 보인다고 칭찬했다. 즉위한 지 10년이 지나 장거정이 죽으면서 만력제는 돌변했다. 장거정이 죽고 신종이 친정을 하자 환관이 득세해 내각과 갈등이 심화됐다. 명군의 자질을 보였던 만력제가 돌변한 이유는 대단히 엄격했던 스승이자 존경하던 학자였던 장거정이 많은 부정축제를 했던 탐관오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정치의 뜻을 잃게 됐다. 이후 그는 무려 30여 년 동안 어떤 상소문에도 보고문에도 결재를 하지 않았다. 인간 불신에 빠진 황제가 일을 전혀 안 하고 장기 파업을 하면서 명나라 조정은 대혼란에 빠진다. 굵직한 사회 현안 등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됐다. 황제의 사형 승인을 받지 못해 20년 이상 복역하다가 그대로 풀려난 죄인들도 있었다. 명나라는 30년간 겨우 국정이 굴러가는 수준이었다. 만력제 스스로도 짐은 무의의 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렇다고 딱히 심각한 사고를 치거나 기괴한 일을 벌이지도 않아서 반란이 일어날 명분도 없었다. 만력제가 유일하게 챙긴 국정은 국방뿐이었다. 만력제 때 임진왜란을 포함해 크게 3개의 전쟁이 한꺼번에 벌어져 이를 만력 3대정이라 부른다. 영하의 난, 임진왜란, 양흥룡의 난 등 3가지 전쟁이 1592년에서 1600년 사이에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명나라는 지속적인 군비 지출로 재정 압박을 받게 됐다. 그런 와중에도 조선에게 각별히 산둥 지역에서 쌀 100만 석을 추가로 지원해줬다. 현대식으로 환산해보면 9만 톤에 이르는 양이다. 이 때문에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제조지은이라 해서 만력제의 제사를 지내주게 된다. 하지만 명나라의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무덤 건설 비용, 이외 궁궐 등의 보수 등 각종 토목공사로 재정을 계속 낭비하면서 결국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던 명나라 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1620년 만력제는 48년간의 긴 제의 기간을 뒤로하고 편안히 유명을 달리했다. 이후 24년 만에 명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당시 조선을 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었다.
후금의 누르하치가 요동을 공격해오는 위기 상황에서 누르하치의 침략을 막기 위해 병부상서가 군비를 요청해도 군비 부담을 거절한 신종이 임진왜란에 이어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사비까지 털어 조선에 2번이나 대규모 지원을 파병했던 역사적 사실을 중국 역사가들은 지금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황권 강화와 함께 이민족 토벌 등 국방 정책만큼은 열의를 가졌던 황제라 그랬을 것이라 추정만 할 뿐이었다. 야사에서는 만력제가 스스로 삼국지의 유비, 선조 임금을 장비로 생각해 동생을 구한다며 그토록 막대한 원조를 해준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원래 만력제는 그다지 조선 파병에 관심이 없었으나 어느 날 꿈을 꾸게 된다. 꿈에서 관우가 나와서 선조가 장비의 환생이고 만력제가 유비의 환생이라고 했다. 관우가 울면서 장비를 구해주라 하고 꿈에서 사라지자 만력제는 그때부터 조선 파병을 강력히 주장하게 됐다고 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묘는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에서 관우의 혼이 명나라 군사를 도왔다는 신앙이 퍼지면서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명나라에서 칙령이 내려와 건립됐다. 만동묘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정면 화양리에 위치해 있으며 명나라에 원군을 보낸 신종 및 의종을 포함한 임금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1978년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만동묘 계단은 엄청 가파르다. 그 숫자는 좋기 30개는 되며 가로의 길이 역시 엄청 길다. 참배할 때 황제를 향해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한다. 흥선대원군이 야인 시절에 참배를 왔었다. 연로한 나이 때문에 가파른 계단을 혼자 오를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하인들의 부축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본 만동묘지기가 황제를 배하라는 예의에 어긋난다며 당시 흥선대원군을 엄청 구박했다고 한다. 그 사건 때문인진 몰라도 서원 철폐령에 의해 가장 먼저 문을 닫게 됐다.